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이번에 해주시고 법신벌사는 역사상 모든 전쟁에 수박한 충격과 이윤의 논리가 숨어있습니다. 마치 전쟁으로 평화를 구할 수 있듯 모두하는 미치광이들의 억지에 흔들리고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것은 오직 평화 속에 있는 깨닫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영주, 삼도의 뜻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부의 사원이시여 기지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의 행동을 맞아 함께한 기원의 일동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간절한 마음 모아 기원올리나이다. 법신부의 사원이시여 이 귀한
3사와 심화되는 남북미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세계 군비 경쟁, 그리고 비정상으로 그 어느 해보다 더 힘겨웠던 성주와 진성까지 폭풍과도 같던 2022년을 지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경제 속에서 공부하는 스승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인바의 지에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일들을 경계라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시대적 한계로 인해 경계를 피해 세상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 공부하였으나 대종사께서는 시대의 변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커지는 오늘날에는 내 삶과 미래를 지배하려는 세상의 경계들을 피하시며 알고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부처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공부하며 내 삶과 세상을 직접 변화시키는 것이 성자의 삶, 부처의 삶임을 가르쳤습니다. 지난 한 해 한반도 역사 속에 숨은 악업의 씨앗들이 발아하여 힘겹게 일궈온 평화와 민주주의 역사가 대기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싸운 서로의 씨앗은 더욱 깊게 뿌리내려 있기에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휩쓸리기보다는 오래 숨어있던 악업들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임을 잊지 않습니다. 자비하신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평화와 마음을 놓지 말라. 평화를 먼저서 구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마음 가운데서 먼저 구하라. 어떠한 난경에 들었다 하여도 평화의 신경을 놓지 아니하느냐. 앞으로 세상에 평화를 불러오는 주인께 대하는 정락용사님의 말씀을 따라 어떠한 난경 속에서도 평화의 신경을 놓지 않고 동교 부처님들과 함께 내가 먼저 평화의 주인공이 될 것을 서원하오니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폭풍 속에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고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하게 하여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평화하게 하던 모든 곳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들의 연대의 마음을 전하여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더욱더 흔들림 없는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모아 일심으로 기억하여 이 땅에 평화하게 하는 모든 곳에 평화가 펼치기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에나 그 하는 일에 정성이 있고 없는 것은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고 모름이니라. 가령 의식을 구하는 사람이 의식을 구하는 데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의식이 자신의 생활유지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경우에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치료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치료가 자신의 건강 보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경우에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공부가 자기의 앞날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경우라.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은 공부하기에 비록 수만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를 등이 극복할 것이며 스승이나 동지들이 꼭 자기에게 무슨 범연한 일이 있다 하여도 조금도 트집이 나지 아니할 것이나 이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데에도 인내력이 없을 것이요 스승이나 동지에게도 공연한 불만을 품기가 쉬우며 공부나 사업하는 것이 남의 일을 하여 주는 듯한 감을 가지게 되니 그대들은 이 공부하는 것이 각각 그대들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
냉정한 정신으로 한 번 더 생각하여보라. 이상은 음극의 대정경 제5장 말씀이었습니다. 날씨가 진짜 춥네요. 지난 주말 사이에 네팔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 탑승객 8명 전원이 사망하는 아주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 사망자 가운데 원불교의 교무님 한 분과 그 따님이 됐습니다. 한국인은 아니고 네팔 원불교 법을 만나 출반을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현장에 실제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시던 그런 교무님이셨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행기 사고를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공항에 거의 다 다나서서 일어난 사고로 사망자 전원이 사망하는 비행기 사고로서 너무나 안타까워. 그런데 어제 그 안에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있는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건이 또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교무님들이 돌아가시면은 그리고 교단의 공부의 법위에 따라서 교단에서의 장이 또 달라지고 상주가 누가 되느냐가 또 달라. 교무님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면은 교단 전체가 상주가 되어서 교단장이라는 것을 치르게 됩니다. 이와같이 어떠한 모든 일에는 그 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가 어떻게 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고 또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서로 가는 길의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현재 화가 나 있는지 슬픈지 어떤 심리치료를 받을 때 그 치료의 시작은 내가 어떠한 상태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이 부처로 가는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무엇에 이끌려 있는지 혹은 무엇에 편착되어 있는지 혹은 내 마음 상태가 누군가에게 의존해 있지는 않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 노예 상태와 같이 완전히 그 주체성을 빼앗겼는지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그것에 맞는 수행과 그리고 치료를 혹은 공부를 그리고 정성 또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 그 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계들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일인지 감정 상태로보는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인지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인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 공연한 일을 귀찮게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오해하고 때로는 떨쳐보내는 일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흔드는 혹은 내 삶을 흔드는 경계에 있어서 나에게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을 가장 많이 흔드는 것은 사실은 나와 가까운 인연들도 나의 삶을 가장 많이 흔들기도 하지만은 사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어떠한 사회적 구조들이 나의 삶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재국가인지 혹은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인지 아니면 아직도 옛날 군주제인지 계급시대인지 그러한 거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성은 또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파악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죠. 당장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직접적인 그리고 가장 큰 자극적인 것은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이거나 내 가족이거나 대부분 딱 그 정도 혹은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배운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은 그리고 가장 영향을 주는 것들은 대부분 딱 그 정도 또 많이들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의 행동에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과 사회적 구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나의 부모님이 짜증이 많아지시거나 화가 많으시거나 혹은 슬픈 눈을 하고 있거나 그럴 때면 부모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부모님이 꼭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국가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회사에서 어떠한 큰 행복한 일이 있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에게 뭔가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에서 그냥 둘만의 관계인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둘만의 관계만으로 1대1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우주 전체가 필요하듯이 내가 어떠한 행동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저 단순한 1대1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구조적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조가 크면 클수록
나와 관계가 멀면 멀수록 그리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라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군사 문제, 우리나라의 어떤 평화군축 문제가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 중에서도 이 평화군축 문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평화군축 문제에 대해 평화군축 문제만큼 참 여론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참 많지 않습니다. 물론 분단 문제만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 군사 평화군축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문제도 알아야 되고 국제관계도 알아야 되고 정치 문제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일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한 발짝 몇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은 사실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를 내 마음과 같이 혹은 나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의 공부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사실 서운해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서운해하기보다는 아직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알려야 되겠구나 혹은 우리 사회가 아직 또는 누군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하고 그 관계가 끊어져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구나.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으로 숨기려 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조금 더 힘겨운 시간이 될 것 같고 오늘 14명의 우리 이장님을 비롯해서 14명의 동지가 오늘 선고가 있습니다. 그 선고에 아니야. 14명은 2월 3일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월을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정을 잘못해서 어쩐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나올 리가 없는데. 이 재판 또한 앞으로 우리의 투쟁에 사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재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할 건지, 국가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멀리 창립교회에서 이 김희연 목사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식 마치고 김희연 목사님께서 기도식 이어가시겠습니다. 이어서 개신교 기도회를
모르겠습니다. 10년 새 마디 타러 올라가던 길에 허리에 바람이 들어서 쭉 고생을 했습니다. 덕분에 좀 쉬러 서울로 올라가서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로 이렇게 함께 했는데 중계방송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들려 나오는 모습, 집값에서 그 바람 소리에 묻혀서 잘 들리지도 않는 그 말씀들을 듣느라고 귀를 뚫고 떼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특히 지난번 비 오는 날, 난로불도 못 피우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조금 불편한 것이 차라리 더 낫지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어떻게 일찍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이들 걱정을 하셔서 타이밍을 조절하느라 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백차봉 목사님이 그 사이에 모치상을 방문하셨는데 백차봉 목사님이 모치상 끝내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격리기간 엊그제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몸을 더 수술이고 아마 목요일쯤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빈자리에 또 하느님이 때문에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와서 힘있는 말씀을 전해주시러 내려오셨습니다. 서울 명동 상인교회 김희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속에 늘 있지만 자주 내려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향이 전남 공주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 인물이랑 인생적으로 되다 보니까 온 마음이 이어지는 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성리에서 이렇게 작은 인원이 하지만 전국 여러 곳에서 이곳을 향한 마음은 비슷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으로 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담아왔다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제가 향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번에 향민교회 교우들과 함께 여기를 찾아온 것은 아니고요. 작년 말에 효순 미선 평화공원 상업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들께서 소성리 한번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한 2, 3일 후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권정호 변호사님도 앉아 계시고 또 박석훈 위원장님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소성리는 향민교회 교우들에게는 마음에 담겨있는 곳입니다. 향민교회에서 저의 전임자 되셨던 분이 홍군수 목사님이신데 그 홍군수 목사님을 비비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고 또 홍군수 목사님께서 문규열 신부님과 함께 만드신 것이 평풍사와 향민교회가 함께 홍군수 평화상을 예정했는데 그 첫 번째 수상을 받은 것이 소성리 주민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소성리를 향한 마음은 저희들이 하나이고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소성리에 내려오면서 무슨 말씀을 갖고 올까 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라는 예언자의 말을 갖고 왔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딴 나라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기서 사람들 사는 이야기니까 듣다 보면 아 이것도 우리 이야기구나 하는 대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도 있고 또 그 앞으로 쭉 가라오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수백 년 동안 함께 평화롭게 살다가 그냥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와 남쪽에 있는 나라가 평화롭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도 하고 이런 어떤 위기의 시대를 한 200년쯤 분단 상태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때 북쪽에 있는 나라는 어떤 도움을 주냐면 북쪽에 있는 나라는 저 남쪽을 먹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옆에 있는 북쪽에 옆에 있는 나라를 함께 동맹을 맺어서 남쪽을 침공을 해요. 남쪽에 있는 나라는 사람들은 아 이러다 우리가 먹히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더 강대국 그때 신흥 제국으로 올라왔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북쪽을 완전히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이번 기회에 저것들을 다 삼켜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북쪽 나라를 멸망시키고 임금부터 모든 지도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남쪽 나라는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위성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이런 역사의 비극이 지금으로부터 2760년 전에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졌는데 정말 기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어쩌면 그래도 잘 맞는가. 근데 그런 마지막 패망의 시간이 있기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하냐 하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제가 그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라.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의 독소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이게 예언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냥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예언자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의 갈등과 대결, 그 전쟁과 파멸의 시대에 예언자가 하늘의 소리로 들려준 것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보습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도구죠. 땅을 파는.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전쟁 연습을 그만해라 하는 이야기를 예언자가 전해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예언자의 정신이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많은 곳에 흘러나가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낡지 않고 여전히 전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언자의 말 가운데에서 특히 이사야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서는 꽤 길어요. 66장으로 되어서 구약 성서에서는 제일 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사야는 거기 안에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이사야서는 약 200년 동안 계속해서 써져 나간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 정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뒤에서부터는 떠매가네요. 경찰은 그만하세요.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법입니다. 떠내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기도회 중입니다.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에서 마지막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200년 동안 흘러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이사야서를 기록한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두 단어가 50번 이상 반복됩니다. 그게 바이옴 사후라는 말인데요. 한글로 보면 그날이 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렇게 50번이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날이 오면 뭐가 된다는 말인가? 그날이 오면 칼을 들고 전쟁을 일삼던 사람들은, 그런 나라들은 패망할 것이고, 자기 힘을 갖고 백성들을 짓밟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대, 파멸의 시대가 올 것이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그날이 오면이라는 소원이 이사야 시대뿐이 아니라 온 역사를 살아왔었던 모든 나라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었던 이야기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기까지 이렇게 우리 함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요,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이유이고 우리 마음속의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성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성리를 기억하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함께 마음 모으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비록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만 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이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윤석열 정부의 공안 정국을 이겨내고 이 분단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미국의 압제와 우리 민족을 분단하려고 하고 갈라치는 그 무력의 얼토당토함을 이겨내고 그날이 오기까지 힘차게 달려나아갈 것을 저도 다짐하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 떠매고 있으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 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드는데요. 네, 장로님 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 국가 권력이 이 소송리를 짓밟고 모욕하고 있는지 이렇게 몸으로 또 깨닫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런 모욕을 매일같이 지난 몇 년간 계속 당해왔는데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버텨 싸울 수 있는 것, 함께 지지하고 연대하고 마음을 모아주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그렇게 계속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어제네 어제 진박지역 기도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라는 그러한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필요한 곳에서 일 좀 하세요. 예. 제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이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일이, 노동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신성한 행위다, 이런 의미보다 우리를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그러한 구호로 오늘날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의사들이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서 환자를 완치시키기보다 오래오래 병원을 찾아오도록 적당히 조절해주는 그런 정도의 치료만 계속한다면 그 의사는 나쁜 의사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일으켜야 할 사회의 모습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오로지 사람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 그런 일들만 해나가는 그런 세상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경찰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하지 마! 먹여 살려줄게! 일하지 마! 날 먹여 살려줄게! 예. 경찰들이나 군인들이나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대비해서 존재하는 조직인데 그 존재가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문제를 계속 만들면 그야말로 그게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월급을 미국한테 받아라. 친미경찰 하지 마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저 사드 기지에 공사하러 오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겠습니까? 제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일인지를 제발 깨닫고 제발 이제 그만두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늘을 욕보이고 이 땅의 사람들을 짓밟는 저 악의 무리들에게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무역 중단하라. 사드무역 중단해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기지공사 돕지 마라. 기지공사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종로로 좀 그만해라. 종로로 좀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내국행위 그만해라. 내국행위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내국행위 그만해라. 내국행위 그만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선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선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선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선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선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선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선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선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선리 평화를 짓밟는 소선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선리를 짓밟는 소선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소선리가 감옥이냐. 소선리가 감옥이냐.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무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구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선리를 짓밟는 소선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선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달마산에 철조망 걷어내고 달마산에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오늘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2번째 올라가는 차량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춥지만 한 5분 정도 더 여기에서 현장 집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춥죠? 아까 우리 교무님 말씀하셨듯이 이럴 때는 우리 스스로 열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고함 한번 지릅시다. 함성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친일경찰 물러가라. 친미경찰 물러가라. 함성 뒤에는 그냥 짧게 야 이 나쁜 놈들아! 아이 나쁜 놈이야. 함성 시작! 야! 나쁜 놈들아! 당장 물러가라! 당장 물러가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숨 좀 쉬고 살자! 숨 좀 쉬고 살자. 소선리가 감옥이냐? 소선리가
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하실 말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신동현 경찰 물러가라. 저 난로파에 가서 이렇게 김대강 경찰 친일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집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구호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심자! 사드 뽑고 평화심자. 예,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을 회관 앞으로 모여주십시오.